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정권에 세 가지를 요구했지요.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라. 둘째,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자, 당연 지킬 수도 없는 경정권이니 이제 곧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포효가 아니겠습니까? 이후 이어지는 기자들의 흠집내기용 질문에 대해 이재명의 진가가 발휘되지요. 지지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에서 원하시는 만큼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지지율이 50%를 확실하게 넘기면 좋겠지만 정치의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봐 주실 점은 지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대선에서 진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지율이 조사기관마다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난 시기에 집권 세력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저희가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대에 맞춰서 좀 더 치열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청에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문들을 뒤져서 무려 6만 7천 건의 문서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사, 소환조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 왜 공격당하느냐라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을 가지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만으론 총선이 불가능하다는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총선의 전략도 전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얼마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느냐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총선은 특히 이번 총선은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 폭력, 억압 그리고 퇴행을 저지하느냐
심화시키느냐가 결정되는 분수령 같은 선거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우리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는 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가질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퇴행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전진을 담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고양이 손까지 빌리는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밀실논의로 그 나라의 정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국민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넓게 판을 벌리고 포용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식을 그만두는 조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계신 그 절망감 또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은 어쩔 수 없으니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빚에 쪼들리고 생계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심지어 그를 실행하는 일조차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임에도 그 주권자인 국민들의 삶에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또는 방치하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에 슬픔에 좌절에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이길 자신이 있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지지요? 만약에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소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 년 동안 싸우느라고 인생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기소당한 게 크게는 세 가지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한 10건쯤 됩니다. 일을 못하게 하자,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경쟁인데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죠. 상대가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또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야말로 국가폭력이죠. 그러나 이 국가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입니다.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라는 투지로 끝내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수회담이든 뭐든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대화를 해야 문제 해결에 물꼬가 터집니다. 여기는 그런데 전제가 있죠.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라고 판단을 하면 하겠지만, 이거 무슨 영수회담을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뭐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필요하면 또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인들로서 공인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국익과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두고 국민의 요구,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능한지, 또 의견이 다르다면 합의 가능한 또는 타협 가능한 길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얘기해야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치의 복원을 원하지만 상대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과연 만나고 대화할 의사가 있을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당내 퇴진론과 책임론이 있는데 계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선 이렇게 발언했지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모 의원도 얼마 전에 전심 한번 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상명하복 체제가 아닙니다.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죠. 어떻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견이 있죠.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없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왜 이런 의견이 있냐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어떻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또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침소봉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사실이죠. 의원님들 사이에 어떠냐? 말하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죠. 일부의 그런 의견이나 지적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게 마치 갈등인 것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싫어서 그만뒀으면 하는 분 있겠지요. 그거 어떻게 없겠어요. 북한 체제에서도 김정은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절대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흠집 내려다 물광 불광만 더 냈지요? 이러한 이재명의 답변들이 어디 말기술, 말장난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동안의 국민을 위한 고민과 실행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내공인 것이며 그러니 어떤 것으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지요. 기껏 반대 일부의 의견들을 갖고 와 침소봉대하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콧방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암흑의 시기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늘이 준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